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라랑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제작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숙제를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모두 숙제하셨나요? 원고지에 잘 써보셨죠? 그러면 이제 53번 어떻게 풀었는지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오늘 같이 살펴볼 문제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연간 커피 소비량 변화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 제목이 뭐죠? 이렇게 그래프 제목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국 연간 커피 소비량 변화, 이 그래프 제목이 이 그래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꼭 제목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옆에 원인 1, 원인 2라고 해서 원인을 알려주는 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써야 할지 저와 같이 공부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53번 그래프 문제를 쓸 때 가장 먼저 첫 문장으로 떠올리는 그러한 표현이 아마 이 표현일 거예요. 조사기관에서 조사 대상으로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프는요, 여기에서 조사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할지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이 없을 때는요, 이러한 표현으로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그래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주제는 매년 꾸준히 혹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첫 문장에서 그래프의 핵심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요, 조사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였고요. 조사 주제는 한국 연간 커피 소비량 변화입니다. 이 연간은 1년간, 1년마다 란 뜻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표현을 따라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제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매년 커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적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쓸 때는 가장 먼저 이 그래프의 특징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2012년부터 2016년에는 증가하긴 하지만 적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2020년에는 갑자기 많은 양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글에 잘 써주시면 되는데요. 2012년에는 321잔이 소비되었고 2014년에는 382잔, 2016년에는 386잔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렇게 해서 앞에 특징을 써주었고요. 다음, 특히라고 해서 이 그래프의 특징을 잘 적어주는 겁니다. 특히 2020년에는
554잔으로 급증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급증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많이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프 옆에 있었던 원인이 써 있었던 이 표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다 써주기에는 너무 길어요. 우리는 300자 이내로 300자 안에 글을 써야 하는데 이 내용을 다 쓰면 300자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런 표를 보셨을 때는 요약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커피 연간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려고 했고요. 첫째, 잠을 깨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이고 라고 해서 이 원인 1에 대한 글을 적어 주었습니다. 잠을 깨서 업무 집중, 이 내용을 쓴 거고요. 일을 한다라는 게 곧 업무니까요. 업무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써주었고요. 세 번째 내용은 왜 안 썼어요, 선생님? 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다 쓰기엔 너무 길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둘째, 기분 전환을 위해 커피를 마시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써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안 써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다 쓰기엔 너무 길어서 오히려 이러한 내용은 다 쓰기보다 요약해서 글을 썼을 때 토픽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결론 쓰기입니다. 쉽게 공부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토픽 53번 문제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 흔히 어떤 표현을 쓰시나요?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은 결과라고 해서 결과를 쓰는 내용, 결과를 쓰는 표현, 즉 이 표현을 많이 쓰실 겁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뭐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해서 미래에 대해서 써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배워보고 이 표현으로 오늘 문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주제는 앞으로도 뭐뭐 할 전망이다. 전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주제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거죠. 예측이란 말은 예상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추측해본다. 즉 쉽게 말하면 생각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오늘 문제의 마지막 결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의 커피 소비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써보았고요. 다른 문장으로는요.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커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지 쓰기를 확인할 건데요. 원고지 쓰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 컴퓨터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토픽 원고지 쓰기에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 앞에 칸에 써야 되는데 자꾸 컴퓨터가 본인 마음대로 이 뒤에 칸에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체크해 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토픽 시험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